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속에 나흘째 S&P 500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제는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어떨까요? 코로와 야간 선물 그리고 EWY는 플러스권입니다만 모두 다 뚜렷한 상승은 아닙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전망과 5월 한국 증시 주식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나온 지표 중에 소매 판매의 주목도가 좀 높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경기의 거의 뭐 70%, 80%를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 지표입니다. 미국 경기는 이제 소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무역 적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이제 소비로 이제 채웠던 건데, 요것이 이제 그 상승세가 좀 둔화됐죠. 증가폭이 좀 둔화되면서 0.1% 이제 증가해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PPI 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자체도 많이 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역 관세 때문에 그 관세의 어떤 우려 이런 게 완화되면서 좀 올랐던 부분이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금리 이제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죠. 미국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약간 이제 어떤 지수가 어떤 또 이제 뭐 반락을 한 건 아니지만 기존의 어떤 상승폭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그 지표들을 보면 경기 둔화가 조금씩 조짐이 보인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인식은 아니었지만 채권 시장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또 해석이 또 갈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국내 증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 만에 이제 돌아온 외국인들 일주일간의 반도체와 조선에 집중을 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좀 역성장이 예상된다고요? 네, 일단 뭐 역성장이라기보다는 성장성이 좀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세 영향인가요?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의 어떤 각 산업마다 그 종목마다의 어떤 관세 퍼센테이지가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게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 뭐 떨어질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의 어떤 추정치에 이것이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 한국 이익 추정치가 모두 좀 빠지고 있고요. 기존의 이익 그로스 자체도 1, 2분기보다는 3, 4분기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 성장성 자체는 2분기, 1분기, 2분기는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3분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올라갑니다. 네. 중국도 한국하고 약간 비슷한 움직임이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로스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요게 좀 이제 최근에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요것을 조금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번 2분기 실적은 이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업종을 얘기를 하자면 반도체하고 조선 방산 이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타 업종 같은 경우,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기존의 추정치가 워낙 낮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다만 이 그로스 측면에서 보면 한 7%에서 8% 그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의 이 그로스가 45%, 50% 정도 이 그로스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둔화되는 국면이 반영이 되고 있다. 2분기는 조금 그로스가 더 떨어집니다. 저희 1% 뭐 혹은 뭐 거의 이제 플랫한 그로스가 없는 그런 이제 성장률이 반영이 됩니다. 3분기 컨센서스는 지금 플러스로 한 10%는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2분기, 1, 2분기 약간 좀 그로스가 좀 떨어지는 약간 성장성 둔화의 어떤 그 터널을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확실하게 강한 이제 턴어라운드가 아니고 한 10% 성장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정치를 잘 안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실적 추정치는 조금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2분기 실적의 어떤 변화를 네.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3분기에 이익이 턴어라운드라고 또 쉽사리 또 우리가 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 1분기 예. 실적 상당히 좀 좋았지만은 향후 이제 이 연간 실적 추정치라든지 2분기, 3분기에 대한 약간 좀 불확실성도 있고 그로서는 좀 떨어지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대형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단으로 어떤 예. 이제 실적이 좋은 업종이라든지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께서는 5월에 내놓은 레포트를 보면 5월의 주식시장 코스닥과 배당주에 주목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목하는 뭐 뚜렷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뭐 지금 전체적인 이익 그로스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작년 비해서는 이제 그로스가 낮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반영이 되면 항상 이런 그로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사실 대형주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이 대형주보다 실적이 좋으냐 이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센티먼트가 대형주보다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에는 모두 다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은 2분기, 3분기부터는 좀 이제 조금 이제 갈립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 그로스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어떤 이익 그로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2분기 추정치는 네. 2, 3분기부터는 조금 이익 그로스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약간 코스닥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는 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고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네,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비슷한 논리입니다. 전체적인 이 그로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좀 반영이 되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이제 뭐 밸류업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이 이익의 성장성을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누가 되든 전 정부가 네. 밸류업 정책을 하든 이번 이제 새로운 어떤 정부가 네. 밸류업 정책을 하든 이제 코스피를 좀 높이겠다라는 컨셉으로 보면 이제 주저하는 정책밖에는 좀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이 주저하는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대비해서 가장 낮은 주저하는율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가 조금 넘어요. 글로벌 평균이 한 50% 정도는 주저환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저환원이 얼마만큼인지 지금 상당히 좀 후진국 수준이니까 이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 이익 그로스를 보더라도 미국하고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익 그로스가 10%, 20% 수준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고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에 조금 이 영향에 상당히 좀 크게 계속 반영이 되는 측면 이익 코스도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도 네. 우리 같이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주주를 우리가 달래는 고배당, 그렇군요. 배당에 대한 높이는 주저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유일한 히든 밸류 포텐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그리고 뭐 지금 배당 분리과세,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도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되는데 그런 것도 또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의 실적의 부진을 계속해서 만회하려는 그 알파 전략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조선 방산이 실적이 좋은데 반도체, 조선, 방산 그쪽 네, 좀 주요하게 보시는 네, 거죠? 그쪽이 그래도 실적에 대한 희소성 측면에서는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대안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핵심 업종군들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약간 중장기적인 투자 이런 컨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외국인들 표를 좀 주시면 일주일간의 반도체 조선을 좀 집중해서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도 반도체 조선 방산 쪽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우려감이 조금 있는 부분이 모멘텀 둔화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월 주식시장에는 코스닥과 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주는 대선으로 인한 밸류업 정책, 주주환원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정통 애널리스트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주의 약세로 오늘 바이오주 국내 시장이 좀 불안감도 좀 댓글에 얘기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